자, 아이저씨, 아이데디, 저는 아이저씨 이종철입니다. 지금 급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어서 오늘은 저희 집에서 촬영 중입니다. 뭘 그렇게 급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지난주 목요일에 트렌드 코리아 2026이 나왔어요. 이 트렌드 코리아 아시죠? 이분이 하시는 말의 홀수 파워. 이 트렌드 코리아가 매년 어떤 트렌드 같은 걸 굉장히 잘 짚어주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트렌드 코리아 10대 소비 트렌드, 10대 소비 트렌드 중에 무려 AI 관련 내용이 3개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AI 메터스가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책을 읽어보는 격조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챕터가 3개니까 총 3부작으로 제작을 하겠고요. 처음으로는 AI 메터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제로 클릭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시죠. 일단 제로클릭 키워드는 AI 메터스가 굉장히 예전부터 쓰고 있었던 키워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AI 메터스 유튜브 안에서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SAU라고 들어가면 그 내용이 뜹니다. 이 책에서는 제로클릭이 뭐라고 다루고 있냐면 추천 알고리즘 때문에 소비자가 이제 선택을 하는 단계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를 제로클릭을 사례로 하나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색을 AI에 하게 되면서 우리가 상품을 비교하고 이런 과정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AI 메타스에서 얘기하는 제로클릭은 주로 후자예요. 그러니까 검색을 AI가 대체하면 우리가 고민의 과정이 없이 AI한테 물어보고 AI가 선택해주는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거죠. 이 책의 사례는 요 도식을 보시면 되거든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과거는 인지 탐색, 비교, 선택, 구매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근데 인공지능 등장 이후에는 탐색, 비교, 선택이 사라지고 구매로 바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AI 메터스가 사용하는 모델은 DCA 모델이라고 불러요. DCA 모델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원래는 이런 겁니다. 구매 프로세서의 전통적인 모델이 원래는 AIDA라고 있어요. 인지 단계, 어텐션, 그리고 흥미 단계, 인터레스트 뭐 이런 건데, 검색 시대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달라졌죠. 왜냐면 서치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사스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어텐션,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디자이어, 액션이 구매겠죠. 근데 이게 검색 시장에 들어오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되면서 어텐션, 인터레스트 다음에 S, 서치, 그리고 액션, 구매, 그 다음에 쉐어, 그러니까 인터넷에 자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사스라는 모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AI 메타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디자이어, 욕구, 소비 욕구를 느껴요. 그 다음에 AI 채팅, 그래서 DC, 그 다음에 액션. 그러니까 욕구를 가지고 AI한테만 묻고 바로 구매한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이트를 막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 AI 안에서 대부분 해결이 되죠. 이 얘기를 이 책에서 더 다루고 있어요. 인지, 구매.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더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죠. AI 시대에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게 있어요. 컨텐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품을 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쇼핑몰이 알려지기 위해서 키워드에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네이버에서 광고 배너 그리고 키워드 선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쇼핑몰 솔루션 회사에 다녔는데 한 200명이 그 계좌 열릴 때 단체 클릭을 해서 클릭에 성공한 사람은 상품을 받고 뭐 이런 행동을 했었죠. 그 키워드를 구매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구글은 네이버처럼 메인 화면에 배너는 두지 않습니다만, 검색을 하면 최상단에 뜨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검색 결과가 아니라 검색 광고입니다. 로봇 청소기라고 검색한다고 칩시다. 그럼 맨 위에 광고들이 뜨네요. 광고, 그 다음에 AI 오버뷰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검색 광고를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 서치 엔진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말이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획득해서 우리가 쇼핑몰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도록 노력하죠. 그래서 쇼핑몰에서는 장바구니에 얼마를 많이 담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비교 검색 시계가 되니까 포털에서 비교 검색이 가능했죠. 똑같은 상품을 가격 비교하는 거. 네이버에도 그 기능이 있고요. 이랬는데 이 과정이 점점 줄다가 AI 시대에는 아예 없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제로 클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네이버 검색을 하면 부천 맛집 이런 걸 치면 부천 맛집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AI 요약을 해서 보여주죠. 근데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최상단에 검색 광고 뜨고요. 그 밑에는 AI 오버뷰, AI 개요가 뜹니다. 구글이 정보를 요약해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그 상품을 파는 사람, 그리고 AI 메타스 같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이 업체들한테 클릭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왜냐면 사용자는 이미 AI 개요에서 대략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경우에는 사이트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트래픽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메타스도 구글에서 트래픽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책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베인 앤 컴퍼니의 자료인데, 네이버 검색, 구글 AI 오버뷰 이런 걸 검색했을 때 소비자들이 옛날에는 무조건 링크를 클릭해야 정보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사이트 페이지 뷰가 올라가고 광고 단가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파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상품 팔 확률이 생기죠. 근데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인앤컴퍼니 조사 결과 80%가 그대로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및 재화를 파는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안 들어오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로클릭의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제로클릭이 이런 거예요. 무신사에 들어갔더니 기존에 내가 샀던 제품들을 AI로 선별해서 추천 페이지에 띄웁니다. 그러면 내가 살 확률이 높은 제품을 그냥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넣어서 비교하고 이런 과정이 많이 줄어들었죠. 또 있습니다. LG U 플러스 TV에서도 썸네일이랑 추천 이유 이런 걸 추천하죠. 넷플릭스에서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질문이 가능해졌죠. 옛날에 이제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페드로 파스칼이 나왔는데 마약 왕으로 나왔어. 이런 드라마가 뭐였지? 이런 문장형의 질문이 생성형 AI 때문에 가능해졌죠. 그래서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정보 주도권이 검색하는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한하는 AI로 넘어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탐색, 비교, 선택, 구매의 과정에서 인지, 구매만 남고 탐색, 비교, 선택이 사라졌다. 이게 AI 메터스 생각에는 욕구, 채팅, 구매, 그러니까 검색과 비교하는 과정이 사라진 거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옷 쇼핑할 때 이랬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객이 여러 개를 장바구니에 담도록 노력을 합니다. 쿠폰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담았어요. 그러면 고객이 장바구니에 있는 제품끼리도 비교를 하죠. 왜냐면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된 경우에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에서 제품을 한 5개를 추렸고 5개 중에 하나를 구매를 해요. 그러면 제품 수가 처음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 구매할 때 단계에서 이렇게 점점 줄잖아요. 제품의 수 그리고 정보의 값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거를 깔때기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퍼널이 깔때기인데요. 깔때기라고 그랬죠. 정보가 점점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AI가 추천하는 시대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추가 구매를 유도한다거나 이런 단계도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의 여정이 감정의 루프로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프는 다른 컨텐츠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소비자의 삶의 어떤 단계, 구매의 단계, 흐름, 사람들은 소비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루프라고 부르고,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쿠폰을 잘 주면서 그 루프를 사람들한테 안착시키는 걸 굉장히 잘하죠. 무신사뿐만이 아닙니다. 올더무 다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추천 알고리즘이 뜨면서 소비자의 클릭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클릭 단계가 줄어들었다. 이걸 보고 제로 클릭이라고 이 책에서는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소비자한테는 편한데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는 알고리즘의 영향을 못 받는 업체들이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거를 AI한테 물어봤을 때는 데이터량이 더 많고 비교적 주류에 있는 브랜드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마케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서 소셜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유튜브 시대로 또 넘어가면서 적은 돈으로 광고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워낙에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프로그래마틱 광고라고 하는데 유튜브 검색 광고도 프로그래마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여러분의 성향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가 광고랑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실시간 매치. 이게 프로그래마틱 광고인데 이런 방법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 소사업자들도 폰으로 광고를 찍어서 내보낸다거나 하는 게 가능해졌죠. 실제로 유튜브 광고를 돌려보면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이런 것보다 유튜브 광고가 비용이 적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AI 시대에는 검색 알고리즘이 새로 짜지면서 새 판이 열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업체들이 불리한 게 맞아요. 이 책에 내용이 있죠. 검색이 사라진 시대의 광고와 마케팅. 검색이 있을 때는 소비자가 무슨 키워드로 검색할지 예측을 하고 그 키워드를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게 검색 광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검색이 사라졌어요. AI가 검색을 대신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도 다수였던 업체들 있죠. 좀 크고 브랜드 스토리도 잘 갖춰져 있고 바이럴이 잘 되고 있었던 업체들이 문장형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놨을 가능성이 높고요. AI는 단어를 키워드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검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LLM 작동 방식 자체가 문장과 문장을 겹쳐서 이 문장들의 유사성과 규칙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장 형태로 어떤 컨텐츠를 많이 갖춰놓은 업체들이 훨씬 유리해지죠. 그리고 인간에게 주도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유리하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 격차 심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사용량이 적은 업체, 신규 사용자, 소수 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죠. 그러면 신규 브랜드 이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추천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생성형 AI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과거 책하고 DVD 팔 때부터 그걸 하고 있었죠. 아마존이 더 잘한 건 뭐냐면 그 추천 알고리즘을 자기들만 쓰지 않고
클라우드로 만들어서 SaaS로 같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천 알고리즘이 점점 발전을 하다가 이 소비자를 사람을 알아버린 거예요. 사람을 생성형 AI가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의 성향, 구매 이력 이런 것들을 문장 단위로 파악을 합니다. 그 LLM이 이렇게 문장 단위로 인식을 해서 갖고 있어요. 그거를 화면에 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뭐 아식스 같은 걸 좋아한다고 치죠. 그러면은 아식스 옷을 추천할 확률이 높아지죠. 이러면 신생 브랜드가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검색에서도 그런 브랜드를 덜 추천할 경향이 있죠. 그래서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결하려고 신생 브랜드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문장형으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소크라테스식 질문,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더 많이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메터스도 이 얘기를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AI 메터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례는 뭐냐면, 로봇 청소기를 검색했을 때 AI는 샤크를 샤오미보다 많이 추천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샤크는 브랜드 이야기 그리고 제품의 성능 이런 거를 문장형으로 뉴스룸 블로그에 잘 해놨어요. 근데 샤오미는 고객 후기는 월등하게 많은데도 그런 사이트에서 정보값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샤크가 더 많이 추천을 받고 있고, 그러면 샤크를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은 제가 링크로 빼곡히 빠지는 거 없이 다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 샤크처럼 샤오미보다 검색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방법론을 다 올려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보값이 중요합니다. 기존보다 몇 퍼센트 정도 흡입력이 뛰어나졌고, 배터리가 몇 퍼센트 더 가고, 그리고 뭐 정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몇 퍼센트 성과가 좋았고, 몇 퍼센트의 인력이 대체됐고, 이런 내용.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 AI는 할루시네이션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정리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제로 클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정보는 AI 메터스 유튜브 사이트에 다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 클릭해서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6 첫 번째 제로 클릭 이야기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비자가 굉장히 편해지고 있는데, 반면에 신생 브랜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구매 여정이 감정의 루프로 진화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검색 최저가가 아니라 답변 최저가. 우리는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전에는 검색 엔진의 키워드를 거쳤다면, 이제는 AI의 답변을 먼저 만나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검색 최적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AI 메터스가 제시하는 SAO, Search AI Optimization, 검색 AI 최적화, 요 항목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요 항목들 참조해 주시고, SAO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필수예요. 모든 브랜드가 필수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떤 브랜드든 죽어요. 요 책에서는 정보 격차의 심화라는 얘기가 나왔죠. 일견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추천 알고리즘을 탈 때는 정보값이 많은 기업이 중요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는 작은 기업이 굉장히 잘해서 크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도 AI에게 정보를 검색할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원래는 이제 언론사 이런데 정보가 많이 떴잖아요. 근데 요새는 블로그에도 꽤 가중치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국가기관, 뭐 정보기관, 구청 이런 공공정보 사이트도 많이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업자들도 이 키워드가 아닌 문장 단위 충실한 정보 그리고 숫자로 된 데이터, 요거를 충실하게 갖추시면 AI에서 랭킹이 올라가요. AI 메터스도 AI 검색에서 랭킹이 꽤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소규모 블로그도 랭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도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SAO 시리즈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이 트렌드 코리아 AI 3부작, 두 번째 휴먼 인 더 루프, 그 다음에 AX 조직,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죠. 조직을 AI 위주로 개편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안에서 인력 구조가 변동될 게 확실하잖아요. 그런 내용도 제가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 열심히 공부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계속 구독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어서 우리 새 시대에 준비를 잘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돌아오겠고요. 여러분 구독, 아이하니